제가 1구2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훈련이 있습니다. 입 하나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건데요. 똑같은 사항을 볼 때 찬성하는 이유,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반대하는 이유나 논리를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1구2원은 생각의 균형을 잡는 가장 초보적인 첫걸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1구3원, 1구4원, 1구5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실력자죠.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나타내야 돼요.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내 생각이 성장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는 겁니다. 생각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라고 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중심이 있고요. 여기 누가 앉으면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하는 건데, 시소 놀이가 재미있는 이유는 왼쪽과 오른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균형을 잡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항상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건 시소 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편견이 있고 항상 한쪽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은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치 문제를 보든 경제 문제를 보든 사회 문제를 보든 찬성과 반대 의견, 긍정과 부정, 미래와 과거 이와 같이 그 서로 대극에 있는 내용들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두 개를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어떤 그 사상이나 사건이나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볼 때 균형 잡힌 관점으로 보자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카페에 갔다. 그럴 때 카페 사장님의 관점에서도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손님의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마을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생각이 더 건전해지고 더 확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균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런 걸 잡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검색을 하든 혹은 이런 그 영상을 보든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된 제공된 내용만 볼 때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쏠려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이 편견을 가지니까 좋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벗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가 평소에 싫어하거나 잘 모르거나 보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좀 클릭을 하고 입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생각의 균형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구2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훈련이 있습니다. 입 하나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왜 이걸 좋아하는지를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 또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제가 싫어한다고 가정을 하고 왜 이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항을 볼 때 예를 들면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 하면은 찬성하는 이유,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반대하는 이유나 논리를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1구2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1구2원은 생각의 균형을 잡는 가장 초보적인 첫걸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1구3원, 1구4원, 1구5원, 1구6원, 1구7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실력자죠. 예를 들어서 요즘 그 기술 전쟁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서 기술을 앞세워서 패권 다툼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도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같은 것을 우리나라가 제조하고 수출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끼인 상태가 돼서 중간국가로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만 아무리 주장을 해본들 그건 국제적으로는 큰 균형을 맞추질 못해요. 이럴 때 한국 입장, 미국 입장, 중국 입장, 일본 입장, 타이완 입장 이런 여러 나라 입장에서 이런 그 기술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 생각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더 많은 해법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구2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손자병법이 나온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지지 않는다. 그것처럼 당장 뭐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1구2원이 아니라
193원, 194원, 195원을 가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많이 알아야 되니까 또 당연히 또 공부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192원은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매트릭스는 이론적으로는 가로축이 뭐 1억 개, 세로축이 1억 개 이런 정도의 매트릭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그 IT 세계에서는 그런 매트릭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그 노트에 필기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때는 그렇게 뭐 1억 개, 1억 개짜리 매트릭스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보통 사용한데도 2 곱하기 2, 그러니까 가로에 2개 항목이 있고 세로에 2개 항목이 있는 정도, 혹은 뭐 2 곱하기 3이라고 해서 2개나 3개, 그 정도 매트릭스를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생각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이분법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할까 말까 이런 게 있죠. 자동차를 살까 말까, 어딘가를 갈까 말까, 이렇게 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이분법인데요. 이분법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떻게 딱 2개로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법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지만 이분법을 2개 사용하는 건 좋아요. 여기 이제 4분법이 될 수 있고 4분법 매트릭스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자동차라고 생각하면은 자동차를 살까 말까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분류가 되고요. 또 하나 이분법인데, 또 하나 이분법은 무엇을 갖고 오느냐? 살까 말까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축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릴까 빌리지 말까 이런 게 있죠. 혹은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게 있고요. 혹은 국내냐 해외냐 하는 게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분법에 대해서 두 번째 이분법을 가져갈 때는 다양한 관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와서 2 곱하기 2의 매트릭스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생각을 좀 더 조화롭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개선하고자 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사 업무를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분류에는 반드시 마지막 분류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분류가 뭐냐? 상기 분류에 따라서 분류되지 아니하는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좀 재미가 있죠. 만약에 사람을 분류한다고 해볼까요? 사람을 분류할 때는 보통 남자와 여자 분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남자와 여자 2개의 분류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러면 세 번째 분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분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모든 분류에는, 마지막 분류에는 반드시 위의 분류대로 분류되지 않는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분류, 위의 분류에 따라서는 분류하기가 어려운 분류를 여러분 방식대로 또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창의성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독창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만들 때는 매트릭스에 들어간 항목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가에 따라서 생각의 조화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조화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매트릭스는 조화롭지가 않은 거죠. 균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생각의 틀로서 매트릭스를 만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매트릭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은 이 매트릭스 안에도 이제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아주 좋은 생각이 그대로 녹아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